네, 전국해법을 모색한다. 오늘은 임명진 목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야권 상황, 조홍천 전 공직기관 비서관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마포 갑 출마 얘기까지 좀 짚어봤는데 출마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봐도. 네, 임명진 목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국민의당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 교섭단체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3석이 모자란다 그러는데 네. 그 20석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서 교섭단체 구성을 하고 못하고가 그럼 하여튼 굉장히 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교섭단체 구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국민의당 처음 시작할 때는 교섭단체를 구성하고도 남을 만큼 그런 기세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떻든지 못하게 됐는데 저는 여러 가지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무슨 누구를 빼나올 생각하지 말고 어허. 사람들이 오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서로 와서 이 당에 입당하겠다. 국회의원들도 옛날엔 그런 기세였어요. 처음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입당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예. 우리가 좀 가려서 받겠다. 그렇죠. 그렇게 이랬어야 돼야 되는 건데 되는데. 보이지 무슨 세석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아하. 이게 지금 자초한 면이 많은데 예. 이 국민의당의 문제는 보니까 이 메시지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메시지? 예. 왜 정당을 하려고 그런지 국민들이 잘 모르겠어요. 벌써 한 50일 됐는데 예.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나와서 예. 새롭게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었는지 네. 또 뭘 하겠다는 뭐 건지. 하려고 그러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승만 국부론에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국민들이 뭐 저런 당이 있는가,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가라는 이게 국민의당만의 이 분명한 국민들에게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은 이 국민의당이 뭘 하기 위해서 나온 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정치가 지금 양당 구조 아닙니까? 네. 이게 사실은 적대적 담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양당이 서로 담합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가 침체되어 있고 지금 가장 후진적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서로 지금. 겉으로는 싸우는데 예, 뒤로는 상대를 뭐, 의지해서 네. 또 이 연명해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러니까 지금 정치가 발전이 안 되고 아하. 정치가 지금 걸림돌이 돼서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양당의 담합 구조를 깨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네. 정치를 개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 저는 이 3당의 출연이라는 게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당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동안에 3당이라는 게 여러 차례 실패했습니다. 박찬종 씨가 하다도 실패했고 네. 문국현 씨가 하다가도 실패했고 사실은 그 대단한 정치적인 대부였던 김종필 김종필. 씨의 네, 자민련. 지3등도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결국은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됐죠. 그렇게 예.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3당이 나올 만한 때가 됐거든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인물을 영입하는 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교섭단체에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받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라고 네, 하면 네. 국민의당은 국민들한테 네, 우리 새 정치하려고 합니다. 네, 이 기존의 정치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정계 개편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뭘 메시지를 그럼 메시지가 했어야 되는 거네요.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 그러고 보니까 국민의당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왜 못 들은 적이 없네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에게 연연해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본래 민주당 옛날에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네. 제시를 했던 부정부패자는 척결해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 있잖아요. 그래요. 깨끗한 예. 사람이 된다. 이것도 이 원칙이 무너졌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예? 그 그러니까 의석수에 이게 연연하다가. 의석수에 연연하다 보니까 아하. 그게 무슨 88억을 더 받는데요. 원내 교섭단체를 되면. 설마 그 돈 그것 때문에 그러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예. 못 받는다 하더라도 안철수 씨가 수천억대 재산가라는데 그건 잘 또 모르겠습니다. 예. 자기의 모든 걸 다 건다고 그랬으니까 80억 내놔야지. 예? 교섭단체 구성에 매달리지 말고 그러면서 사람도 정말로 국민들에게 저만하면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사람들도 영입을 하고 그런 사람들로 구성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 국민들이 볼 때 뭐냐 새 정치 한다면서
그나물에 그 밥이다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이 너무 성급해요. 무슨 뭐 선거 얼마 남겨놓고서 무슨 뭐 제1당이 된다든지 그런 욕심을 부리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서두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너무 서두른 감도 있어요. 그 선거 한 달 앞두고 네. 당을 창당해서 일당 뭐 위협하는 네. 제1야당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YSDJ가 손을 그렇죠. 잡았을 때. 뭐 예. 85년. 그럼요. 예, 네. 2.12 총선. 네. 그 정도의 어떤 거센 그 이 국민적 바람이 있을 때나 그게 가능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언뜻 제가 느끼기에 이 민생 강조하면서 이 전통시장 가고 뭐 민생 홍보 하다가 갑자기 광화문에서는 바꿔라고 하는 플래카드. 이건 사실은 새 정치, 개혁 정치 하겠다는 건데 이 뭐 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집중해도 잘 전달이 안 되는 게 지금 상황인데 이게 뭐 두 개, 세 개를 막 하니까 급하니까 그랬죠. 근데 옛말에 급할수록 둘러가라. 예? 또 바늘 기본에 충실해라. 바늘 허리에 매서 못 쓴다. 그런 말 있잖아요. 민생 행보라는 거 물론 해야 되는 건 하지만 네. 저 국민의당만 하나요? 새누리당도 하고 선거 때 되면 누구든지 다 어떤 정당이든지 예. 다 하는 게 저는 모습이고 국민들이 다 알아요. 선거 가까이 왔구나. 선거 왔구나. 네. 저게 무슨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겠어요. 예?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게 이 국민의당이 본래 생각했던 이 새정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국민들에게 분명한 입장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래요. 사실 지금 그 우리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인 이 비판 네. 이게 뭐 정말 이 하늘에 하늘에 다 닿을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하나하나 고쳐야 될 게 어디 한두 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런 것들만이라도 좀 잘 정리해서 네. 가장 급한 게 정치개혁입니다. 네. 새 정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국민들이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말이라도 무슨 뭐 일당이 되겠다는 등 뭐 그런 허황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국민의당이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교섭단체 구성 정도 하면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정말 깨끗한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정치를 해서 선거를 해서 교섭단체 구성하면 좋다. 하여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소박한 목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접근해야지 자기들이 뭔데 한꺼번에 무슨 뭐 제1야당이 된다는 등 그런 허세를 부리는 거 국민들이 보면 웃어요. 예, 이 저 두 공동대표가 뭐 열심히 다니긴 하는데 글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쪽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저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 국보에 참여 또 그 후에 국보에 참여의 공로로 뭐 훈장도 받았습니다.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사과는 했는데 이게 네. 진정성이 없다. 네. 뭐 훈장부터 반납해라.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목사님? 저는 뭐 김종인 위원장의 이제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이 지금 나오는데 네. 이분이 그때 국보위 의원하고 그리고서는 지금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후에도 뭐 여러 차례 예. 정당에 참여하고 그렇죠. 계속 정치권에 그렇죠. 있었죠. 정치권에 있었죠. 장관도 하셨고 네. 수석도 하셨고 또 야당 추천으로 또 비례대표도 하셨어요. 예. 뿐만 아니라 뭐 2, 3년 전에는 지금 집권 여당인 그 새누리당의 비대위원도 하셨고 예.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선거대책위원장도 하셨고 왜 그때는 그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지금 이러는 건지 난 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은 따지기로 말하면 그때 따졌어야죠. 예? 아니 새누리당 그 중요한 직책을 3년 전에 맡으셨을 때 이런 분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 맡아도 되는가? 그때 논란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뭐 이미 그것으로서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는 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효가 지났는데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글쎄, 그러면 이거 다 저 철지난 얘기 뭐하러 하냐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냥 그런 일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철지난 일이고 벌써 뭐 오래된 일인데 이제 그동안에 쭉 있다가 왜 갑자기 지금 이런 얘기 때문에 물론 뭐 정치적인 공세고 뭐 예. 있지만 더군다나 이런 문제를 새누리당에서 제기하는 거는 한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또 뭐 야당에서 같은 야당인 국민의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다?
네. 그것도 같은 적이 누군지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는 앞뒤를 모르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새누리당이 이런 문제를 제기함으로 말미암아 뭐 대단하게 무슨 뭐 자기에게 유익할 거로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아니 자기들이 3년 전에 다 중책을 맡겨놓은 사람을 왜 이제 와서 그러는가? 저는 누워서 침 뱉기다.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하긴 뭐 문제를 제기할 때 네. 그럴 정도로 좀 자격 있는 사람들이 제기를 해야 설득력도.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되죠.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뭐 예를 들면 뭐 전두환 정권 때문에 네. 너무 많은 피해를 받고 고통을 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뭐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되지만 네. 뭐 자격 있는 사람이 하자면은 그러나 뭐 저도 이제 뭐 다 지나간 일일 뿐만 아니라 저희 역사 다적은 하나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11월에서 덕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가적으로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조응천 전 공직기관 비서관. 네. 이제 문재인 대표가 석 달 전부터 영입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설명하더군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성과다 이렇게 자평하는 것 같은데 역풍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그 조응천 씨를 영입한 더불어민주당도 나는 모양새가 안 좋고 네. 오라곤다고 덜썩 들어간 난 자신도 저는 모양새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남편이 죽었는데 시집은 가고 싶고 그러니까 무덤이라도 말라야 가니까 무덤에서 부채질하는 여자가 있었다. 이 조응천 씨가 누굽니까? 아이고, 현재 이 정부에서 실세였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네. 무슨 뭐 여당 근처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행정부의 무슨 관리도 아니었고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공직기관 비서관이었어요. 대통령을 직은해서 모셨던 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뭐 더불어민주당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은 끝난 다음에 가야 하는 게 그렇죠. 예의입니다. 예. 사람으로서의 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또 퇴임하고 나서 그러면 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입을 하더라도 적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몰래 공작하듯이 빼옵니까? 난 그 태도도 나는 아무리 정치가 막다는 판이라 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이건 예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정치 도 이상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네. 이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아주 간웅, 네. 이 교활한 영웅으로 나오는데 네. 이 적진에서 네. 이 몰래 와가지고 네. 자기 대장을 이렇게 참수해가지고 이렇게 항복하러 오니까 네. 그 장수를 죽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의죠. 예. 다만 전쟁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정치에서 대장을 한 번 예. 배신한 자가 두 번 배신하라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그렇죠. 뭐 저런 사람이 또 다음에 다른 데 갈 가능성도 높죠. 뭐. 네. 저 조응천 씨를 참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 갑자기 그런 목사님 고사가 말씀, 있다 그런 말이죠. 예, 네. 목사님 네.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그 네. 삼국지의 그 조조도 그랬는데 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국민들 보기에 모양이 안 예. 좋아요. 뭐 네. 그냥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신기남 노영민 두 의원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윤리심판원에 의해서 3개월, 6개월 이 당원 정지를 네. 받았는데 이 구명운동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예, 김성건 의원이 주동이 돼서 한 40여 명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탄원서에 서명까지 했다가 네. 중지했습니다. 네. 자, 이런 파동을 겪고 노영민 의원은 불출마 전언을 했어요. 예. 그런데 억울하다면서 재심은 두 사람 다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윤리위원장을 예, 당은 뭐, 다르지만 지내셔서 네, 예. 뭐 저는 옛날에 한나라당의 위원장을 할 때는 예. 지금 기소한 사람에게는 무슨 당원권을 정지한다 이런 좀 규정은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저는 기소 이전에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 해당 행위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그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부덕한 일이고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그것 자체가 당에 해를 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우에 저는 무슨 윤리심판원에서 했던 그 조처가 맞다고 생각하고 예. 적어도 공인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정도의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으면은 네. 저는 자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사실 놀랐다라고 하는 게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현역 의원 40여 명이 네. 탄원서에 서명을 할 수 있냐. 예? 그 당 윤리심판원이 내린 결정인데. 네. 이 국회의원들의 자기 사랑은 참 보기에 굉장히 극진해요. 보면 그 여야 의원들이 그렇게 싸움하면서도 꼭 말할 때는 존경하는 어떤 의원님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 서로 사랑하는 일은 여야를 구분할 거 없이 굉장히 극진한 걸 봅니다. 동지애가 대단합니다. 네. 목사님이 사랑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참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참. 그게 왜 그러냐면 예. 뭐 국회의원들이 동지가 없어요. 밖에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라도. 뭉치는 거예요. 네, 자기들끼리라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예, 이 새누리당 안에서 최경환 의원의 행보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습니다. 네. 이거 뭐 진박 마케팅을 좀 해도 너무한다. 네. 역풍이 불 거다. 네. 뭐 등등.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최경환 의원이 그 행보를 보면서 참 저게 모양새가 안 좋다. 아, 사실은 지금 최경환 의원은 자숙해야 될 때입니다. 음, 이분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진 분입니다. 아, 1년 그렇죠. 7개월 동안. 네네. 근데 어제 그저께 우리가 통계에서 나온 대로 이 수출이 최대의 그 적자입니다. 마이너스 13개 품목이 전부 다 18%입니다. 마이너스. 예, 예. 이거 누구 책임인가? 가깝게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책임입니다. 이거. 이거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네. 어떻든지 간에 미안하다. 뭐 야당이 법을 통과해줘서 그랬든지 간에 내가 경제를 책임졌던 사람 미안하다. 국민들이 살기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아니 무슨 염치로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런 일을 얘기를 합니까? 또 저거는 모양새가 안 좋은 거는 아니 새누리당의 지도자니에요. 예. 그러면은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어떤 계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 더군다나 어떤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저 모양새가 저게 정치 지도자로서 저게 마땅한 행보냐? 그 지금 개파도 아닙니다. 친박이 아니라 친박 중에서도 몇 사람 진박을 중심으로. 또 이제 뭐 이거 우리가 다 짐작하고 느끼는 건데 저거 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결국은 저거 자기 사람들 당선시켜서 결국 자기 당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왜 지금 선거하는데 대통령을 팝니까? 사실은 지금 가가지고서 그 최경환 의원쯤 되면은 네. 우리나라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후보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 어떻게 개인을 팔고 지금 저게 과공은 비례라고 대통령을 우연한 것 같지만 저게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거고 짐이 되는 말이거든요. 만약 저게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예. 저렇게 팔아서 누구를 지원했다가 저 사람이 떨어지면 그건 대통령에게 큰 말하자면 예. 그 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짐이 되고. 네.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네. 오늘 여기서 이 말씀으로 줄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